신장 기능이 60% 아래로 떨어진 분들을 만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픈데 하나도 없고 건강에 좋다는 견과류까지 하루도 안 빼고 챙겨 먹는데요. 바로 그 말에서 저는 늘 마음이 철렁합니다. 60세 이후에 건강하다고 굳게 믿었던 그 사소한 습관이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신장과 노년기 식단을 연구해온 박사 이현도입니다. 수천 명의 식습관을 추적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간식이라고 믿어온 4가지 견과류가 오히려 신장의 필터를 더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얼굴이 붓고 소변색이 진한데도 그냥 지나친 적 있으신가요?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요.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신장의 역과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잘못된 견과류를 계속 드시면 그 속도가 2배, 3배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종류에 따라서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견과류 4가지와 신장을 오히려 살리는 견과류 4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족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견과류를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상담하며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는 한 어머니였는데 늘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견과류 한 줌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게 몸을 지키는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계셨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견과류가 좋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침에 몸이 무겁고 얼굴이 자주 붓고 소변색이 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지만 피로는 점점 길어지고 다리 붓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이 걱정해서 제게 연락을 주셨고 그분의 식단을 꼼꼼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그분의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견과류를 매일 반복적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특히 캐슈넛과 양념된 땅콩, 설탕으로 코팅된 아몬드를 번갈아 가며 하루에 2~3번씩 드셨더라고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드신 건데 오히려 신장에는 계속 부담만 주고 계셨던 겁니다. 종류를 바꾸고 먹는 시간만 조절했을 뿐인데 몇 주 뒤 얼굴 붓기가 빠지고 소변색도 맑아지며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해지고 하루 종일 피곤하던 게 많이 줄었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이 보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붓기와 피로, 그리고 신장의 부담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떤 견과류가 신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캐슈넛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게 60세 이후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견과류입니다. 캐슈넛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옥살산이 신장 필터에 부담을 주면서 결석 형성을 도울 수 있거든요. 국내 식품 영양 자료에서도 캐슈넛의 옥살산 함량이 특히 높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신장은 콩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몸에서 혈액을 하루에 약 180리터 가까이 걸러내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옥살산 같은 성분이 계속 들어오면 이 필터가 점점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김성애님은 매일 캐슈넛을 40알씩 드시다가 몸이 무겁고 붓는 증상이 심해지셨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퉁퉁 붓고 손가락도 뻣뻣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장이 옥살산을 처리하느라 계속 과부하가 걸린 상태였던 겁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신장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던 거죠. 이럴 때는 하루 섭취량을 크게 줄이고 옥살산이 적은 견과류로 교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공복에 캐슈넛을 드시면 신장 부담이 2배로 올라가니까 절대로 아침 공복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식사 후 2시간 뒤에 소량만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혹시 캐슈넛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드시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양을 줄이고 다른 견과류와 번갈아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마카다미아도 60세 이후에는 주의가 필요한 견과류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고소하고 맛있어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자꾸 손이 가는데 열량이 정말 높거든요. 100g당 거의 720kcal에 달할 정도로 지방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높은 지방 함량이 노년기 대사 기능에 과부하를 주면서 결국 신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외 노년기 영양 논문에서도 고지방 간식이 신장 부담을 높인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방이 많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도 늘어나니까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먹으면 몸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71세 박중열님은 마카다미아를 매일 한 줌씩 드신 후 체중과 붓기가 빠르게 증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살이 찌나 보다 하셨는데 알고 보니 몸속에 수분이 빠지지 않고 계속 쌓이고 있던 상태였어요. 신장이 지방 대사 부산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서 몸 전체에 노폐물이 축적된 거였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만 소량 섭취하도록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지방 견과류는 반드시 식후에만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드시면 혈당도 급격히 오르고 신장 부담도 훨씬 커지거든요. 여러분은 마카다미아를 한 번에 얼마나 드시나요? 한 줌 이상 드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양념 땅콩이나 가공된 땅콩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TV 보면서 한 봉지씩 까먹기 딱 좋은데 이게 신장한테는 최악의 조합이거든요. 고온에서 볶고 나트륨이랑 설탕을 듬뿍 넣어서 만든 제품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과정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국가 공공기관 자료에서도 가공 견과류의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작은 봉지 하나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제품은 작은 봉지 하나에 10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더라고요.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간식 하나로 절반을 채우는 셈입니다. 65세 최혜진님은 달콤한 땅콩을 즐기다가 다리 붓기와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고 하셨어요. 나트륨이 몸속 수분을 계속 붙잡고 있어서 신장이 제대로 배출을 못하고 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이럴 때는 무염 비가공 견과류로 즉시 교체하는 게 답입니다. 가공 견과류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순식간에 넘길 수 있으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TV 보면서 한 봉지씩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 습관이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소금으로 코팅한 견과류도 60세 이후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마트에 가면 예쁘게 코팅되어 있는 아몬드나 호두가 많은데 겉은 달콤하고 맛있지만 속에는 엄청난 양의 당과 염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코팅된 당과 염분이 신장의 역과 부담을 갑자기 확 높여버립니다.
노년기 식단 연구에서도 코팅 간식류가 붓기와 혈압을 악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이 혈관 벽에 달라붙고 염분이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어서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68세 오창수님은 코팅 아몬드를 줄이자 피로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눈이 감기고 기운이 쭉 빠지던 게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 붓기도 확실히 줄었고 손가락 반지가 꽉 끼던 것도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코팅 견과류는 무코팅 제품으로 전면 교체하셔야 합니다. 작은 봉지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작은 봉지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을 수 있거든요. 집에 코팅 견과류가 있다면 어떤 제품인가요? 뒷면 영양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트륨이나 당류 수치가 생각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이렇게 4가지 견과류가 60세 이후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그럼 이제 신장을 살리는 견과류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두는 60세 이후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좋은 견과류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속 미세혈관을 맑게 유지해서 신장순환을 돕습니다. 신장은 아주 작은 혈관들이 모여서 필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이 혈관이 깨끗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혈관 덩어리들이 수백만 개나 있는데요. 이 사구체들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거나 딱딱해지면 이 사구체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호두의 오메가 성분은 이런 혈관들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호두는 하루 3알에서 4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열량 과다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이 중요해요. 그리고 아침 공복보다는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도 편하게 되거든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밤사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 호두는 언제 드시나요? 시간만 조금 조절해도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아몬드도 신장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무염 아몬드는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결국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신장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아몬드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니까 신장이 여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몬드에는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이 적절하게 들어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이 서서히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이 급하게 일할 필요가 없어서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아몬드가 이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는 반드시 무염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소금 간이 된 아몬드는 아무리 좋은 성분이 많아도 나트륨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하루 8알에서 1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니니까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몬드를 고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앞으로는 꼭 무염 표시를 먼저 확인하세요. 무염 피스타치오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견과류입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이 칼륨이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붓기가 잘 생기는데 칼륨이 많은 식품을 드시면 붓기 완화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정말 중요한데요. 60세가 넘어가면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지면서 몸에 나트륨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때 칼륨을 적절히 섭취하면 나트륨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어서 신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피스타치오 같은 칼륨 풍부 식품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분은 칼륨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신장이 너무 안 좋으면 칼륨이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간식 대신 오후에 20알에서 30알 정도 섭취하시면 됩니다. 피스타치오 드실 때 무염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꼭 껍질 벗기기 번거롭더라도 무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브라질넛은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조절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특히 신장은 활성산소에 아주 약한 기관이라서 셀레늄 보충이 정말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니까 셀레늄을 꾸준히 보충해 주는 게 신장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나쁜 물질인데요. 신장처럼 혈액을 많이 걸러내는 기관은 활성산소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셀레늄은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60세가 넘으면 몸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셀레늄 같은 항산화 성분을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브라질넛은 하루 한 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셀레늄 함량이 워낙 높아서 많이 드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 3회에서 4회 정도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일 드시기보다는 격일로 드시는 게 적당하고요. 브라질넛은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만약 매일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격일로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4가지 견과류는 60세 이후 신장을 지키는데 정말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브라질넛을 적절히 번갈아 가며 드시면 신장 건강을 훨씬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줄만 알고 먹었던 견과류가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캐슈넛, 마카다미아, 양념, 땅콩, 코팅 견과류는 옥살산, 과도한 지방, 나트륨, 설탕 때문에 신장에 계속 부담을 주는 견과류였습니다. 반대로 호두, 아몬드, 무염 피스타치오, 브라질넛은 신장의 혈관을 맑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나트륨 배출을 돕고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고마운 견과류였습니다. 같은 견과류인데도 종류에 따라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붓기, 피로, 탁한 혈액, 잦은 소변 변화로 이어지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피로는 줄고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굴 붓기가 빠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소변색이 맑아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지금 드시는 견과류 봉지를 확인해 보시고 가공 제품이나 코팅 제품이라면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로 즉시 교체하는 것입니다. 무염이라고 쓰여 있는지 코팅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캐슈넛이나 마카다미아를 매일 드셨다면 호두나 아몬드로 바꿔보세요. 양념 땅콩 대신 무염 피스타치오를 선택하시고 코팅 견과류 대신 브라질넛 한 알을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견과류부터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집에 있는 견과류를 확인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자료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신장으로 활기찬 노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